우리나라에선 호랑이가 귀여운 이미지로 소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도 그렇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호랑도 귀여운 이미지로 어필하지요. 최근에는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 캐데언에 등장하는 더피가 극강의 귀여움을 보여주면서 덕분에 국중박의 까치호랑이 배지가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요. 옛그림을 보면 까치호랑이처럼 친근하게 묘사된 호랑이가 제법 많습니다. 호랑이는 사실 무섭고 사납고 두려운 동물입니다. 제 아무리 용맹하고 힘 좋은 사람이라도 호랑이 눈빛을 마주하면 그 순간 얼어붙어 꼼짝도 못한다지요. 이 무서운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17세기 이후에 호랑이 개체수가 부쩍 늘었는데 청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사냥 행사를 실시하자 만주에 있던 호랑이들이 한반도로 몰려왔기 때문이라네요. 맹수인 호랑이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 피해도 컸다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세 가지가 왜구와 마마와 호환이었고,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범을 잡으러 다니고 나머지 반은 범에 물려 죽은 사람 문상을 다닌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에도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습니다. 인왕산에 호랑이가 어찌나 자주 출몰했던지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고, 호랑이가 궁궐 뜰을 돌아다녔다거나 궁궐 안에서 새끼를 쳤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엔 호환에 관한 기록이 수백 차례 등장하는데 경기도에서 한 달 사이에 120명 넘게 희생됐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조선시대 호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대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호랑이에는 표범까지 포함됩니다.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 범인데 범을 뜻하는 호자에 이리를 뜻하는 랑자까지 붙은 게 호랑이고 표범을 뜻하는 표자를 붙인 게 표범입니다. 호랑이를 칙범이나 갈범이라 하고 표범을 안락범이라고 한다거나 참호랑이와 개호랑이로 나누기도 했지만 두 동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호랑이가 수컷이고 표범이 암컷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표범이 더 몸집이 작아서 그런 건데 개체수는 호랑이보다 표범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싫든 좋든 호랑이와 마주치며 살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 문화 속에 다양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공포 그 자체였는데 어떤 존재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으니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존재를 떠받드는 거지요. 호랑이를 말할 때 산군, 산왕, 산주인, 수군, 반인, 장군처럼 왕이나 장군을 뜻하는 말을 붙여서 불렀고 산악지대를 누비고 다니는 호랑이를 산신으로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도교의 영향으로 산신이 사람 모습으로 바뀌자 호랑이는 산신의 수호자가 됐고 산신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의 기흉화복을 관장하는 존재가 됐지요. 때로는 산신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역할도 하고요. 산신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사신도에도 호랑이가 포함된 걸 보면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역사가 꽤 오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성하고 강력한 호랑이 기운을 이용하면 찹기나 액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해를 막아준다는 부적에도 호랑이를 그리고 문배도에도 그렸지요.
문배도란 한 해 동안 질병과 재난이 없길 빌면서 정월초하루의 대문에 붙이는 그림인데 그림 소재는 당연히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고 호랑이도 단골 소재였습니다. 호랑이와 마주치며 살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예지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용맹하고 근엄한 모습보다는 친근한 느낌이고 친근함을 넘어 어리석은 모습으로 웃음을 주곤 합니다. 현실에서 너무 두려운 존재다 보니까 이야기 속에서라도 반대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림에서도 호랑이는 꽤 친숙한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그려진 호랑이도 있고 몹시 싸나워 보이는 호랑이도 있지만 어딘가 나사 풀린 것 같은 호랑이도 있지요. 현대 화법으로 그렸나 싶은 호랑이도 있네요. 호랑이 그림을 보면 까치와 함께 등장하는 게 많습니다. 호작도는 중국에서 전래된 그림 양식인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고 표범 역시 표자가 보답한다, 알린다는 뜻을 가진 보와 같은 발음이라서 좋은 소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까치와 표범을 함께 그려서 기쁜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표범 대신 호랑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작도 중에 호랑이를 익살맞게 그린 게 있는데 권력층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서민들을 상징하는 까치를 당당하게 그려서 지배층에 대해 쌓였던 불만을 해학적으로 해소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엄한 신령님도 되고 개그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호랑이는 어쨌든 현실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입니다. 백성들을 호환해서 지키는 게 나라실 중 큰 업무였고 지방관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도 호환을 막는 거였습니다. 중앙정부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 편제된 차코 갑사 부대가 있었고 지방에도 차코인을 선발해 호환에 맞서도록 했습니다. 차코 갑사에 대한 규정이 경국대전에 명시돼 있었는데 호랑이를 잡을 때 가장 먼저 활이나 창으로 명중시켜 5마리 이상 잡은 군사는 2계급 특진이었고 1년에 10마리 이상 호랑이를 잡은 고을 수령은 품계를 올려줬지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총이 도입돼서 총으로 호랑이를 사냥하는 포수들이 생겨나 차코갑사를 대신했지요. 그런데 조선이 일본 식민지로 넘어가던 시기에 총기 가항 1투쟁에 쓰이자 일본은 조선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했고 호랑이가 습격해와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해수구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야생동물 퇴치와 포획에 나섰는데 호환을 겁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었지만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호랑이와 표범은 물론이고 곰과 늑대, 스라소니 같은 동물들이 멸종되다시피 했지요.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마지막 기록은 1921년 경주 인근 대덕산이었고 표범에 대해선 60년대까지 드물게나마 목격하거나 포획한 기록이 있다가 지금은 멸종된 걸로 봅니다. 현대 우리에게는 호랑이가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 왠지 친근한 느낌인데 현실에서 맹수로 마주칠 일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